안녕하십니까, 우진교회부 분석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의 날씨 상황과 다음 주까지 기압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성 영상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대기 상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수증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바로 북쪽으로는 이와 같이 고압성 회전을 하는 정체된 기단이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동쪽은 기압계가 굉장히 벽처럼 쌓여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때문에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공기의 기류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지 못하고 이와 같이 남동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티벳 고원 쪽에 가열 현상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와 같이 티벳 고기압이 대기 상층부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북서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들이 이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지원을 받아서 더욱 활발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 중위도까지 이르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형태는 북쪽에서 돌고 있는 이 고압성 회전이 약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좌측에서 보시는 우리나라 대기 중하층의 구름의 모습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강 기류가 활성화되는 곳을 중심으로는 대체적으로 고기압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그 중간중간에 자그마한 저기압들이 이와 같이 발달을 하며 구름대들을 발달시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들은 지금 이 오른쪽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고압성 회전을 하고 있는 이 주변으로 굉장히 자그마한 저기압 소용돌이 굉장히 자주 발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나 북서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류를 따라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그마한 저기압 소용돌이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올 때는 대기 불안정이나 또는 지상의 저기압계를 발달시키면서 강수 효과까지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이 고기압의 좌우측, 그러니까 좀 더 동쪽으로 가 있는 오후측해 쪽으로부터 불어 들어오는 공기들은 고기압의 시계 방향 회전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공기들, 그리고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공기들이 합세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기류들이 남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정체전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굉장히 동서로 긴 구름대 열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이러한 건조 공기에 눌리면서 당분간 남쪽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 속에서 중국과 일본 쪽에서 나타난 기상 이슈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우선 중국 허베이성, 우리나라 북서쪽에 위치한 바레만 바로 북쪽에 위치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벌써 폭염에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이 이 중앙 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북서쪽에서는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 홋카이도에는 저온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0.4도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4월 하순에 해당되는 그러한 굉장히 낮은 기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양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 현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북서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공기, 이 공기들은 대체적으로 다소 건조한 형태가 조금 더 강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대륙 쪽에서 내려오는 만큼 지표면의 가열 현상으로 인해서 이 지상부 쪽에서는 굉장히 조금 고온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벽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고기압의 오른쪽 사면에서는 앞서 보시다시피 찬 공기의 하강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이 벽이 굉장히 두텁게 발달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블로킹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압계 정체 현상은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징후를 이 양나라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8일부터 15일까지 앞으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기압계 전망을 조금 모식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일부터 9일,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 동쪽에서 발달하고 있는 서늘한 공기의 지원을 받은 고기압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9일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는 이
북서쪽에서 다시 확장해 나오는 고기압 사이에서 있는 일본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을 살짝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강수 현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소낙성 강수 형태로 이 낮 기온은 굉장히 오르는 반면에 이 차가운 공기들이 우리나라 대기 상부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불안정이 가중화되는 현상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 저기압이 통과를 해 나가면서 기압골에 의한 체계적인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저기압 그리고 이동해 나가는 경로를 비춰 봤을 때 주로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우리나라 쪽에서도 북쪽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 동안 오르는 기온 가열 시기와 합쳐서 이 불안정에 의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풍류가 조금 더 우세를 하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 동해안 쪽,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해안 쪽은 저온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쪽은 상대적으로 온난한 그러한 기온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0일부터 13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일본 저기압은 점차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까지 이르러 이 일본 고기압과 합쳐지면서 우리나라 쪽에 좀 고기압 세력이 강하게 버티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맑거나 구름이 좀 다소 끼는 형태에서 이 지표면이 가열되는 일사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때문에 서고 동쪽의 기온 배치가 우선 예상이 됩니다. 동해안 쪽은 저온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서쪽은 기온이 더욱 오르며 양 지역의 기온 대비차가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시기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지표 상황 속에서 대기 상층부는 찬 공기가 매우 많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표와 대기 상층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극심해지는 기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일 오후부터 15일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버티고 있던 고기압이 조금씩 동쪽으로 물러나고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저기압이 한 차례 통과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날씨는 흐려지는 그런 상태 속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서쪽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지표가 가열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인 불안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 남쪽으로부터 수분한 공기가 유입되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좀 다소 내릴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른 기온 전망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우선 8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르는 기온 경향은 주로 서늘한 동쪽의 축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대체적으로 기온은 낮은 형태를 보이겠지만 점차 고기압 영향 속에서 일사효과가 두드러지며 기온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기압이 강하게 버텨나가는 이제 10일부터 13일까지는 점차 그 기온이 오르는 추세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4일부터 16일까지는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고기압의 마지막 영향권 그리고 제주도나 남부지방은 이러한 저기압이 통과해 나가면서 받는 그러한 열적 원인으로 인해서 기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부 이 구름 현상으로 인해서 일사효과가 차단되기 때문에 기온의 상승폭은 조금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기온 경향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다소 높은 그런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크게 어떤 기온 저감 현상이나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차트는 서울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동풍류가 우세하기 때문에 적어도 동풍이 지속되는 이 15일까지 또는 13일까지는 계속해서 이 저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강수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날 오후에 예상되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소낙성 강수에 대한 예측인데요. 지금 모델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델에서는 굉장히 산발적으로 전국 곳곳에 점조직 형태의 강수 구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강수가 예상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한랭 건조한 공기가 대기 상층부로 자리를 잡고 있고 대기 하층으로는 난기가 조금씩 유입되고 지표가 가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 대기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극심하게 커지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좌측 하단에 이 노란색 영역으로 칠해져 있는 상하층의 기온차가 약 3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고요.
특히나 지상 기압계의 형태로 인해서 이 대기 하층에서는 동풍이 불어들고 대기 상층에서는 서풍이 불어들며 이 대기의 연직 간의 바람의 방향이 매우 다른 불안정이 또 한 차례 찾아들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두 번째 그림이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영역이 바로 굉장히 큰 바람의 방향이 다른 이른바 연직시어가 강해지는 곳인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나 2차적인 불안정이 매우 가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 낮 동안 일사효과로 인해서 기온이 오르는 지역은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초록색 구역에 굉장히 강한 불안정이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일 낮 동안부터 저녁 때까지는 굉장히 강한 불안정이 발생을 하면서 소낙성 강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리는 지역은 지금 열거한 지역과 같이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내륙, 강원 영서,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 전남북 동부, 경북 남서 내륙 등 우리나라 내륙 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소낙성 강수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수량 크게 5에서 40mm 정도라고 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낮 동안에서 오후 정도가 되면 국지적으로 한때 내리는 강한 비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계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요. 점조지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인근 지역 간의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의 상승 정도, 예상하고 있는 오늘 낮 최고 기온 정도, 그리고 난기가 유입되는 방향의 변동 등 이 강수 구역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가 있는 예보 구역 이외에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내일 밤부터 9일 밤에 이르는 강수 패턴입니다. 지금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강수 영역도와 대기 상층에 있는 기압골의 통과를 보여줄 수 있는 수증기 영상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북쪽의 검은색 영역으로 지금 영역을 표시한 이 저기압의 회전을 따라서 밑에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약한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두 차례 정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단이 8일날 밤부터 9일 새벽, 그리고 두 번째 이 붉은색 선이 이제 9일날 오후에 통과하는 그런 단파골 또는 기압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쪽의 저기압 소용돌이가 강화되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한 차례 더 강하게 남하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기압골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강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기압골이 통과해 나가는 지역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해 나가기 때문에 9일 새벽부터 저녁 이 두 개의 기압골이 통과해 나가는 영향을 받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기압골의 영향을 의한 체계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밖의 내륙, 주로 충청권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에 또다시 기온이 오르며 불안정해지는 대기 현상으로 인해 소낙성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강수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 내리는 북쪽의 강수는 아침부터 저녁 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리는 좀 일개를 아우르는 기간 동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기 불안정의 강수 형태를 띠는 그 밖의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이 강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모두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할 정도로 강한 불안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내륙에 쏟아지는 비의 같은 경우 오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일시적으로 강한 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맨 밑에 보이시는 동래예보 그래프에서 보시면 분포도 상에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곳이 소낙성 강수가 내리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동안 쏟아지는 급작스러운 비에는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 기간의 마지막 강수라고 예상되는 13일 오후부터 15일 쪽의 강수입니다. 중계예보상에서 지금 표현된 것부터 보시면 13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14일에는 전라남도와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더 확대가 된 이후에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며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 이 강원 영동과 이 경상도 쪽의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15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기아 1기도를 시간 순상으로 조금 보시면 이와 같이 북쪽에서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다시 한 차례 내려앉는 시기가 바로 23일 오후부터 15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 공기가 매우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다 보니
지금 현재 남쪽에서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앉으면서 강한 저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해상부터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그 영향에 의해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남권, 경상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때는 저기압에 의한 비구름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15일 동안 저기압이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때는 우리나라 쪽으로 탁월한 동풍이 불어들기 때문에 동해안, 그러니까 강원 영동을 비롯한 경상도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동풍에 의한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기 상층 기압계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체되는 현상 속에서 조금씩 이제는 그 정체도가 완화되는 그런 형태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수에 대해서 상층에 있는 저기압 소용돌이 강도가 얼마나 더 강해지냐에 따라서 하층에 있는 저기압이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우리나라 쪽에 예상되고 있는 이 강수의 북쪽 한계가 조금 더 북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 기간이 먼 그런 형태 속에서 조금씩 기간이 짧아져 오면서 이 변할 수 있는 강수 예보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11일부터 13일 동안에 나가 있는 중기예보상의 이러한 예보입니다. 지금 붉은색 영역으로 박스를 친 구역이 보시면 강수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맑음이나 구름 많은 흐름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뚜렷한 어떤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예보가 나간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대기 상층부는 차고 대기 하층부는 지폭 가열에 의한 굉장히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벌어지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강한 불안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낮 동안에 소낙성 강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상학적 조건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름 많으면 흐림으로 나가 있는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예보가 나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강수의 형태가 점조직 형태로 발생되는 그러한 소낙성 강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먼 미래에 대한 소나기 예보가 정량적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둔 그러한 예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예보가 빗나갈 가능성 또한 또는 예보가 변동될 가능성 또한 매우 큰 그러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11일경에 이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이 일부 비구름을 제주도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비가 한 차례 내릴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기간을 참고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11일부터 13일 앞서 수증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매우 남쪽까지 크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6월 초순으로 접어들어 있고 낮 기온도 30도를 웃도는 그런 날씨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허베이성에서 나타난 이 낮 최고 기온 섭씨 40도에 이르는 굉장히 크게 오르는 더위의 수준까지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지역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경우 호베이성처럼 굉장히 고온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열에 의한 낮 기온이 크게 오른다는 점이 이 상하층 간의 기온차를 더욱 극심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 상층과 하층의 이러한 기온차가 극심해지고 소낙성 강수 가능성이 커진다는 그 기간으로 접어든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중기예보에 강수예보가 없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 기간 동안 맑거나 구름이 다소 끼는 날씨가 아니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주도에 흐림이나 구름 많음으로 나가 있는 11일 쪽에는 남쪽의 기압골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강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당분간 국지성 강수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중기예보에 강수가 없지만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강수 가능성 매우 크다는 점, 동쪽에 정체된 기압계,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지표 가열에 의한 낮 기온이 상승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대기 불안정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예보에 강수예보가 없어도 동래예보 기간 약 플러스 3일이 되겠습니다. 이 예보 기간이 이쪽으로 넘어올 경우에는 국지성 강수, 소나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큰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기압이 통과해 나가는 시점과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시점으로 인해서 8일부터 9일 그리고 13일부터 15일 강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는 8일, 9일 모두 해당이 되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륙 지방 곳곳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9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는 북쪽 기압골, 그리고 13일 오후부터 15일까지는 남쪽 기압골이 각각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이 9일날에 5에서 40mm, 그리고 제주도와 경남, 전남권을 중심으로는 13일에서 15일 동안 약 같은 양은 가늠할 수 없겠지만 비가 내린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일은 동풍에 의한 동해안 강수도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기온 경향입니다. 서늘해진 기압계 영향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기온은 상승하지만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분간 이러한 고기압 영향권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폭 가열에 의한 낮 기온이 상승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